오늘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2개월 연속 동결한 배경과 이창용 총재의 금리 인하 시기 조정, 이런 발언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집값, 가계부채, 여러가지 변수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10월 인하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5%로 2달 연속 동결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동결이지만 톤은 비둘기적이었습니다. 금통위원 6명 중에서 5명이 3개월 내에 인하 가능성에 동의했고,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즉시 0.25%포인트 인하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다수의 의견은 금리 인하 방향으로 기울어 있다는 거고요. 시장은 이번 결정을 동결을 가장한 인하 예고로 받아들였습니다. 방향은 이미 인하로 잡혀 있고, 하지만 집값과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을 조정할 뿐입니다. 렛츠고! 한미 기준금리 격차를 보시면 정말 처참합니다. 미국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빠르게 올릴 때 한국은 천천히 올리면서 3.5%까지 밖에 올리지 않았고, 미국이 고금리 유지할 동안 한국도 고금리를 나름 유지했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하자마자 한국이 이제 좀 격차가 좁혀지나 싶었는데 바로 또 따라 내리면서 다시 격차를 벌렸고요. 이번에 9월에 연준이 금리 동결하면서 격차가 1.75%포인트로 줄어들었지만, 또다시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생각하면서 격차를 또 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올려야 될 때 올리지 않고 내리지 말아야 할 때 내리고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버티게 하려고요. 왜냐? 기득권층과 권력자들의 모든 재산이 부동산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서민들을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던 이번에 동결한 이유는 이제 와서 집값과 가계부채에 대해서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겠다, 이겁니다. 자, 여기 기사를 보시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고요. 그런데 미국이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한국은행도 10월에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기 밑줄 보시면 동결한 이유는 서울 집값과 가계대출이 여전히 변수고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월보다 0.48% 상승했다. 6월은 1.44%, 7월은 1.09%보다 오름폭이 살짝 꺾였지만 그래도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고요. 가계대출도 또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이 정말 기초통화국도 아니고 제조업이 엄청 부흥하는 것도 아닌데 오직 부동산과 가계대출만 마치 금자산처럼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라는 사람도 추경 집행과 금리 인하가 동반될 때 정부 지출의 승수효과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연내 금리 인하가 꼭 필요하다. 전문가가 아니라 본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여기서 또 금리 인하하면 환율은 또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을 한번 보시면 수도권, 특히 서울이 0.48% 상승했고요. 서울만 집중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전국적으로는 무난한 편이고 하락률 1위는 대구입니다. 대구는 0.25% 하락하고 있고요. 이창용 한은 총재 말대로 금리를 성급하게 내리면 가계이자 부담이 줄지만 레버리지 확대 그리고 부동산 과열 위험이 생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이때까지 계속 금리 인하를 했었죠. 이미 한국 사람들은 금리 인하가 무조건적으로 집값 상승이다, 이런 심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를 내려서 집값을 자극하는 리스크를 이제서야 피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계신용 잔액을 보겠습니다. 이미 1950조 원을 돌파했고 전분기 말 대비 24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GDP 대비 아주 높은 수준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금리를 내리면 이자 부담은 완화되고 소비 여력은 생기겠지만 또다시 레버리지가 확대되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계가 AI 열풍으로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한국만 가계신용을 늘리면서 부동산 상승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말 망하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계신용 잔액은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미국도 주택가격지수가 주춤하고 있는데 한국이 기초통화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 세계에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그런 파워 있는 국가도 아닌데
도대체 뭐길래 부동산과 가계신용은 계속 증가할까요?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0.9%로 상향 전망했고요. 내년 성장률은 1.6%에 부합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제는 힘이 부족하다는 진단이고요. 내수 소비가 잠깐 살아나는 것 같은 이유는 추경, 민생 소비 쿠폰을 발행해서 내수 소비가 살아났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고용은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고용이 증가하는 건 정부 고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눈속임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 국채 발행해서 내수의 유동성 공급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향후에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품목별 관세 부과 내수 개선 속도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는 조절하겠지만 결국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 내부적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더 올릴 수 있는 요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정부가 찾은 것이 바로 최근에 큰 이슈인 중국 무비자 입국입니다. 이번에 중국 무비자 입국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 적용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언론을 보면 걱정하는 기사들도 많지만 매출이 100배 뛰었다. 그리고 면세업과 관광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현재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큰 틀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더 이상 내수를 한국의 힘만으로 살리기가 힘드니 중국 인구 유입으로 관광업으로 그리고 내수 경제를 살리겠다. 그리고 그렇게 자영업자들이 숨통이 트이게 되면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각종 범죄와 치안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그건 서민들이 감당할 일이고 기득권층, 정치권들은 안전하기에 남의 나라 힘을 빌려 내수를 살리고 본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저의 내피셜입니다. 어쨌든 언론에서는 10월 그리고 11월에 금리 인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티에서는 하느니 다음에 금리 인하가 11월로 연기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9월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한국이 또다시 금리를 따라 내릴 명분은 생겼습니다. 이제 10월에 내릴지 11월에 내릴지 그건 선택사항이고요. 일단 시장 컨센서스는 10월 달에 25bp 인하, 그래서 연말까지 2.25%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추가 인하를 해서 결국 2%로 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열기가 식지 않거나 대외 변수가 다시 급부상하면 11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옵션도 지금 깔아놓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현재 현상 유지만 하는 겁니다. 하락도 시키지도 않고 급등도 시키지 않고요. 자, 그럼 여기서 금리 인하하면 또다시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환율을 보면 한국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환율 주봉 차트인데 환율이 한동안 1360원에서 1380원 사이에서 움직였지만 다시 또 1400원을 돌파하면서 차트상 위로 올라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추세를 그어보면 너무 기가 막히게 업앤다운 하면서 올라가는 차트입니다. 이대로 올라가면 1500원까지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고요. 차트상으로는 정말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정말 심각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례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그 나라의 경제 체력인데요. 정말 금자산도 아닌데 환율이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건 한국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경고 신호를 주는 겁니다. 환율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제가 영상에 계속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결국 정리하자면 금리 인하 방향은 확실히 맞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웃긴 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돈은 건드리지 않고 자영업자가 폐업하든 서민들이 살기 힘들든 그런 건 신경 쓰지 않고요. 부동산을 유지하면서 중국인들을 끌어들여서 결국 자영업자와 내수를 살리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좀 답답한데요. 어쨌든 금리 인하 시점은 유동적입니다. 집값과 가계 대출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고요. 결국 우리는 금리 인하 방향성은 확실해졌으니 부동산과 가계부채, 대외 변수를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어렵다면 가장 간단하게 환율을 살펴보면 되겠죠.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Why